네, 오늘도 도전의 천리길 49번째 도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언어를 선어로 지휘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죠. 농인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수어통역사 김준호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호 씨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죠. 네네. 네. 아유, 정말 올해 들어도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작년보다. 네. 많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네. 땀이 물새듯이 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준호 씨가 그 수어 통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셨잖아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준호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 먼저 준호 씨가 어떠한 계기로 수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부모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청각장애인분 그러니까 노인분이라서 제가 아. 대화를 수어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듣게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부모님에게서 이제 말보다 먼저 수어를 이제 배우신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수어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아기 때라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 살? 2-3살 때부터 수어를 한 것 같고요. 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한 5 살, 6살 때부터 한 걸로 기억해요. 3 살, 2살 때면은 이제 손가락을 펴는 것도 좀 어려 살짝 이제 막 그런 시기 아니나요? 네 되게 맞습니다. 자그마한 그 선으로 이렇게 네네. 수어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만약에 이제 그 준하 씨가 어렸을 때 수어를 그냥 모르고 이제 살았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랬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수어 통역사의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부모님이 그냥 일반인 그냥 청인이었으면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아. 부모님 영향이 제일 크다 보니까 저는 그 계기로써 이제 수어 통역사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앞으로 수어 통역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아. 그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장애인이란 걸 알고 이제 '아 이걸 어떻게 고쳐 줘야 하나? 어떻게 치료를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의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일단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이제 제 네. 머리로는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공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청각 쪽의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좀 빨리 깨닫고 그 이후부터 아. 이제 수어를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예 부모님이 필요하시는 이제 통역권들을 제가 대신 한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의사를 지망하셨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언제쯤.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의사를 하고 싶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솔직히. 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를 여기로 한번 가 봐라. 수어통역과를 한번 가 봐라." 그래 가지고 굳이 왜 가야 되나? 아니 왜 가야 돼?"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 말은 이제 잘 순종한 편이라서 뭐 사춘기 때도 있긴 했었지만 사춘기는 사춘기인데 이제 부모님이 통역 통역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갔거든요, 이거랑 별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역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대학교 때 이제 한번 권유를 아버지께서 해 보셔서 그래서 '한번 가 볼게.' 하고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됐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대학교 전공을 수어로 이제 택하셔 가지고 가셨는데 네. 미리 수어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좀 편하게 네 도움이 됐었나요? 그래도? 일단은 기초 바탕은 깔아 놓은 상태니까 일단 남들보다는 좀 많이 편하긴 한데 일단 수어할 때도 이제 바른 자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제 좀 손이 많이 날렸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손이 많이 날려서 이제 이거를 교정을 제 스스로 이제 교정을 하고 이제 바른 수어로 이제 바뀌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예예. 그러면 그 손 동작에도 정확한 그게 막 필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정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네 저절로 이제 머리 숙여지는 '내가 너무 참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아닙니다. 네 수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통역을 해 드렸다고 하셨는데 네. 대학 시절 때도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일을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수어 관련해서 해외에도 많이 다녀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 일단은 중국 2번 갔고 이제 필리핀 1번 갔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가족끼리 "한번 가 보자." 그래 가지고 몇 번 다녀왔었고요. 중국 이제 첫 번째로 갈 때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저도 왜 간지 모르겠는데 뭐 성적 우수로 갔었는데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았는데 왜 갔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 3명, 저 포함해서 3 명이서 이제 중국을 3박 4일 동안 갔다 온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년 말쯤에 중국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쉬저우라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4박 5일 동안. 그때는 이제 KDDF인가? 그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행사는 이제 전 세계 농인들을 섭외해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많이 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초청이 돼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어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수어를 해야 돼요. 일단 한국 수어랑 아. 국제 수어랑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제 수어랑 한국 수어랑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세계 농인들이 오시다 보니까 국제 수어로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국제 수어는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중국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대신 통역을 해 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아. 그 부분을 많이 봤었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행사가 진행을 하는 거구나.'라고 많은 걸 느꼈고. 그러면 국제 수어가 이제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국제 공용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는 어떤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한국말로 할머님이 이거다 하면은 네. 이거를 일단 영어로 세계 공용어 네. 네로 그 용어로 할머님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 할머님에 맞는 또 국제 수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 거쳐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용어까지 배우셔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는 2배로 배워야 됩니다. 와 진짜 어려우시겠다. 그러시구나. 네네네. 해외를 이제 일단 다녀보셨으니까 해외에도 이제 농인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많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일단은 수어의 다양성도 많이 느꼈고요. 중국인, 일본인, 뭐 한국인, 뭐 미국인 뭐 등등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되게 많은 다양성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구나.'라고 많이 깨달았고요. 아. 일단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국제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개최지는 일단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어로 일단은 번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중국인 분들을 이제 중국인 청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국어로 통역을 하시는데요. 그전에 일단 우리 입장은 이제 국제수어로 대화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 뭐 중국인은 뭐 대표로 있으니까 뭐 미국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통역을 해 줘요. 그걸 보고 또 '와, 아.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쓸 줄 아시는 거예요, 국제 아니요, 수어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국내에 있는 수어 통역사분들 중에서도 국제 수어,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뭐 언어 천재다 이러면은 뭐 5가지 언어를 알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처럼 수어에서도 이제 국제 수어, 한국 수어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수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계시긴 하는데 일단 와. 일반인들, 그러니까 청인들을 보면은 이제 "와, 이 언어의 뭐 마술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희는 2배로 알아야 돼서 그렇죠. 네네, 좀 많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인들이 하는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수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느낀 국가의 수어는 어떤 나라의 수어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수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일단 중국어를 보면은 한자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수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가나,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뭔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네.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이제 농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 중국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어는 이제 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서도 되게 많이 다양하잖아요. 보면서 이제 한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손가락 2개를 톡에다가 이제 네, 톡톡. 없다 톡톡 두드리는 네, 게 두 네. 번 톡톡하면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중국 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손을 동그랗게 모아주고 밑으로 2번 톡톡 이렇게 하면 이게 아. 없다란 뜻이에요, 중국서로. 네네. 어. 그래서 이 없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 이게 없다지?'라는 그 약간 어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도 아직도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한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획이 너무 맞습니다. 많고 뭐 거의 한자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되게 네네. 되게 복잡한데 수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었네요. 네네. 정말 쉽지는 않다 이런 또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혹시 아세요? 북한과 남한의 수어가 다르다 이것도 혹시 네, 아세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수어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알았는데 이제 많이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솔직히. 아. 까먹었는데 일단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약간 체계도 좀 다른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말이 많이 변화는 되었지만 한국에 이제 외래어도 많고 네네.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변화는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말은 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어 역시도 다르긴 하지만 통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나요? 이제 통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렇구나. 이 분야도 되게 나중에 통일이 되면 네. 수어에서도 정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수어를 계속 익히고 계시고 또 통역사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또 이제 국제 수어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롤 모델은 저는 이현화라고 이제 아. 국립국어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이 롤 모델입니다. 원에서. 국립국어원에서 네네. 그분도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일단은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되게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 저도 이제 수어를 이제 못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이현아 그러니까 저 때는 교수님이었거든요. 네. 이현아 교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어떻게 이런 문장이 어떻게 수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라고 혼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일단은 수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꼬리를 계속 물면서 공부를 했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저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게 되고 뭐 한 문장,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주어 주면 이 문장을 한 뭐 5개 6개 정도
쥐어짜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이 이렇게 가능이 될까?'라는 생각을 혼자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해 주신 원인은 일단 이현아 교수님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성을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탑 정도 되는 분이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제 총인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는,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하는 표현도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수어에서도.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중에 꼭 한번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준호 씨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롤모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고 싶은 분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어 통역사 준호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